정해진 도심 상권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를 막거나 시야를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 예산 야권 단일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등과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충남 지역 이상기후로 과수와 시설 원예 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작물이 습하지 않도록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당진 지역은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한 곳입니다. 특히 늦은 시간 번화가의 경우 불법 주차 때문에 교통 혼잡이 극심한데요.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한 당진 지역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입니다. 대다수의 상가가 영업을 하지 않는 오전이지만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세워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밤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골목길로 좌회전을 한 뒤 통행을 하려는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양방향 도로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심지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놓은 차도 있습니다. 주변에 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서 사실 오고 다닐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많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좀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폭이 좁은 도로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만연한 불법 주차는 불편뿐 아니라 시야 방해에 따른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어두울 때 운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람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이 불법 주차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근절되지 않는 당진 지역 불법 주차 문제. 당진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 카메라 증설 등을 고려하겠다고 취진에게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야권 단일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홍성 예산선거구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예비후보 간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양 전 지사가 진보당 김영호 전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 예산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국민의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자유통일당 김원수 전 홍성군의회 전반기 의장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홍성 예산선거구 대진표가 나오면서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 예산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진표가 나오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주대 예산캠퍼스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선거구에 누가 당선될지 관심입니다. 또 교통 인프라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들은 서해선, 경부선, KTX 조기 연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는 각각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 항해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입니다.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으로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이상기후에 따라 과수와 시설 원예 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올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2도가 높고 일조 시간은 46시간이 적어 과수 저온 피해와 시설 원예 일조 부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작물이 너무 습하지 않게 하고 온도를 다소 높게 유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2022년 26조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1%가 급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둔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지난 5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월 평균 한 명당 44만 9천 원과 39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지출한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67만 1천 원,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사교육비 18만 3천 원의 3.7배에 이릅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중소도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와 비슷했고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으로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표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4.8%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68%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인력난 해소에 135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추진 대책은 농작업 지원단과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입니다. 농작업 지원단은 도내 109개 전체 지역 농협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과 인력 중개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천 명을 지원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원활한 인력 투입을 위한 중간 조직 육성도 추진됩니다. 당진경찰이 위장 잠복 근무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은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받고 당진시청 주차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농구를 하며 위장해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환 대출을 하면 신용불량에 걸릴 수 있다며 2,360만 원을 자신들에게 먼저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쯤 서산시 음암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초기 지자체 헬기와 진화 차량 10여 대를 투입해 불이 뒷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산시 음암면의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절반 이상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소방서는 최근 10년간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90여 건 가운데 62%인 120여 건이 봄철인 2월에서 5월 사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화의 원인은 쓰레기, 농작물 소각이 69.2%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태안소방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취사 행위와 쓰레기, 농작물 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입니다. 군은 지난해 임업인 86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약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하면 됩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검진 장소는 송산보건지소와 면천보건지소 등 11곳입니다. 검진 항목은 국가암과 성인병 질환, 전립선암입니다. 검진 희망자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금식하고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별 검진 일정은 당진시 보건소 진료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아동검진 결과 성인병 질환 검진자의 82%가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가 외국인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외국어가 표기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합니다. 당진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배출 시간과 배출 요령 등을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표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분리배출 홍보물 등을 함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약 10,000명이며 이 중 중국인과 베트남인의 거주 비율이 약 52%입니다. 태안군이 청정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올해 약 60억 원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정화와 침적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체와 계약하고 운반 장비를 각 읍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올해 6,8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확대합니다. 검사 대상은 14개 도교육지원청과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식재료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100건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식재료 800건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로 연구원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이륜차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 이른바 두바퀴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두바퀴차 교통사고는 8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은 두바퀴차의 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